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자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 메모리 반도체 시장 2026년까지 고성장 전망, 메모리 반도체 시장 2026년까지 고성장 전망. 오늘 이슈가 겹칩니다. 요약을 하면 외국인과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의 체크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인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 국내 채권 시장에서 3조 원을 팔고 또 국내 주식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원을 사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당국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0년 만에 폐지하게 되면서 국내 채권이든 주식이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졌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제 폐지도 하고, 또 한마디 할 게 있는데 그거 하면 욕먹을까봐 말을 안 할게요.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런 얘기가 더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공매도 다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저는 공매도가 없어지면요, 우리나라는 외딴 섬 돼가지고 네. 주가가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전혀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네, 투자 매력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야지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주식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너도 나도 다 얼마씩 벌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상위 10% 내에 들어가지고 나머지 90%의 손실난 자금들을 우리가 그거를 수익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너도 나도 다 돈 벌겠다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매력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외국인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그 채권을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샀어요.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샀고, 네. 작년 6월에는 7조 2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9월에는 4조를 샀고, 10월, 11월, 12월에도 1조 3천, 1조 8천, 2조 2천억 이렇게 계속 사다가 지금 1월 달에 팔았습니다. 2조 3천억을 지금 어제까지 해서 1월 달에 이제 팔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채권 쪽에 파는 이유가 이제 뭐겠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은에서 이제는 금리 동결을 미국보다도 더 먼저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채권을 파는 것 같아요. 채권 팔면서 그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잠깐 좀 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국인들, 빨간 색깔이 외국인들, 이제 순매수, 기조인데요. 보시면 지난 7월 달에 매도의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다가 좀 쉬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또다시 한 5조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자금이, 그러니까 밖에 있던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배정이 돼 있던 아시아권 내에 배정돼 있던 자금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지난번에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로 왔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했지만, 그렇게 영 내에 있는 이제 자금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데 이제는 주식 쪽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의 매력이 가격 메리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는 좀 완화될 거라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작동을 할 걸로 좀 보이고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S&P 500도 4,000선을 좀 넘어갔고, 그러면서 시장의 이제 확실히 좀 흐름 자체가 이제는 저도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락 추세는 끝났고, 이제 박스권 장세로 진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저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고요. 하락 추세에서는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다 손실이 납니다. 손실 폭이 적으냐 크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상승장에서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다 수익이 납니다. 단지 수익의 폭이 얼마나 크냐 그 문제죠. 근데 박스권 장세는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익과 손실의 그 차이가 굉장히 갭 차이가 커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쉽고 어찌 보면은 어려운 게 박스권 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내 이제 박스권 장세를 저는 전망을 하고, 어쨌든 그 박스권 장세에서 그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외국인 자금이라고 볼 때 지금 들어온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시장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올해는 할만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식과 실력은 좀 총동원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그 이상의 어떤 대세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어느 정도 규모? 그거는 이제 가능할까요? 규모라기보다도 네. 이제 그게 들어올 만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점쳐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뭐 한 석 달 후부터, 다음번 FOMC부터는 뭐 금리 인하가 점쳐진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때까지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또 FOMC 전에 전망이 나왔죠.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대변인이라고도 얘기되는 그 기자가 보도를 또 했는데, 봄이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까지 이제 봄이면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을 때 주식시장과 외국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뭐 이미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미리 자금들이 작년서부터 말서부터 이미 저는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헤지펀드들은 대규모로 이탈을 했고, 뭐 각 나라에서 연기금들,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들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매수세는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결국에는 이 정도 보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연기금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저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즉 여객 펀드에서도 상당 부분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런 쪽에서는 집계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결국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이런 쪽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다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머니 무브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됐다라는 점에 동의하실까요? 주식시장 박스권. 그렇죠. 작년보다는 난이도는 낮아졌는데, 제가 뭐 얘기했듯이 몇 년 동안은 저는 박스권 계속 보고 있어요. 뭐 대세 상승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많이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올 것이고, 결국엔 계속 지표 확인하면서 실적 확인하면서 같이 움직일 것이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몇 달 동안 상승세 나오면은 하락하면은 또 다시 뭐 저가 매수 또 다시 들어오고, 또 다시 위로 올라가면 또 다시 매도 나오고, 계속 그런 양상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몇 년간 주식시장이 박스권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기 때문일까요? 둘 다입니다. 네. 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경기에서도 뭔가 큰 개선이 나오기 어렵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좀 제약적인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는 그 매수했던 달, 매도했던 달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매수 마감, 매도 마감, 이게 6개월이었는데 1월 들어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주식 시장의 자금, 유가증권 시장 5조 원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아직 1월 현재 소폭의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머니무브 현상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죠.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와주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2026년까지 고성장 전망인데요. 뭐 워낙 좀 많이 빠져있던 측면도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표격인 반도체주들이 워낙 좀 많이 빠져있었던 측면에서 여기에 DDR5와 AI 챗봇, 또 중국 시장의 개방,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반도체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미리 좀 이제 힘을 좀 많이 좀 얻은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3분기부터 메모리 쪽이 좀 반등이 나오는데,
3분기부터 나와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메모리 쪽에 공급 부족일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세를 전망을 한 걸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5.9% 정도 성장할 걸로 보는데요. 예, 근데 메모리 쪽이 2026년까지 6.9% 연평균 성장할 걸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메모리 쪽이 상반기까지는 안 좋겠지만은 IT 세트 수요가 뭐 이제 서버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PC라든가 다들 이제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 전망. 낸드 플러시 쪽에는 엄청나게 7%대까지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메모리의 앞으로의 조금 중기적인 부분에 대한 전망들을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다는 거를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오늘 당장 또 메모리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막 간다가 아니라 메모리나 이제 이런 반도체의 업황의 중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메모리 자체의 업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중기적인 전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사실 그 메모리에 기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전망 같은 것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기적으로 좀 알고 흐름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어제 중요한 이런 지붕 탈출이 됐어요. 갭으로 뛰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박스권 탈출까지 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는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본실적 발표하면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 빠지면은 다시 또 하방지가 생길 걸로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우리가 기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괜찮게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 계속해가지고 전망을 좀 드리고요. 단지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특히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그 노이즈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하반기 때 메모리 업황 반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중기적으로 메모리 쪽에 반도체 쪽에 중기 매수는 충분히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버와 PC 쪽의 수요가 좋아진다는 전망 때문에 디램과 낸드까지도 수요가 2026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면 경기 침체가 없다는 뜻일까요? 경기 침체 때문에 사실 이런 디램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잖아요.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기 침체를 언제까지 보냐면 저는 경기 바닥을 저는 사실 그 2분기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2분기 바닥 찍고 3분기부터는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당연히 이제 IT 세트 수요도 그런 식으로 또 같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또 우리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는 것이다. 부채 한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디램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바닥 론에 대해서 좀 더 힘이 실리죠. 최현주 전문가님, 삼성전자가 지지난해 2021년 여름까지만 해도 8만 전자였는데 이후에 이제 하락 추세를 쭉 1년 반 동안 그려왔습니다. 이제는 바닥 찍고 반등하는 사이클 돌입할까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고 모멘텀 구간, 왜냐하면 지금 2분기서부터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역시 계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많이 올라오면 빠질 것이고 많이 빠지면 다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계속 기대감 반영하고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도체 어떻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하려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 산업에서 반도체를 석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중국을 견제하고 자기네들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전망이 맞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은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뭐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조사는 결국엔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이 옴니아 측에서 조사가 한 건데 네. 옴니아 측에서는 26년까지 결국에는 지금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이 더 성장률을 약 1% 정도 계속적으로 높게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낸드 부문에서는 메모리 쪽에서 낸드 부문 쪽에서는 특히 고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26년까지 뭐 연평균 한 9.4%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1분기서부터 삼성전자 기술적 감산이 들어가면은 효과는 2, 3분기부터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지금 3분기서부터는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고 24년에는 메모리 공급이 오히려 부족할 전망이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도체 뭐 이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에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31일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감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 계속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시가 변화가 있으실까 했는데 전망은 전망일 뿐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략 차원에서도 신기수 전문가님보다 보수적으로 반도체를 보고 계실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최선호 하시는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요? 최현주 전문가님. 누구요? 최현주 전문가님. 저요? 네.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는 거는 맞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같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봐야 되는데 장비주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비메모리 쪽은 지금 PSK도 있고 후공정 뭐 후공정 업체들도 많고 전공정 업체들도 많은데 저는 그 비메모리 쪽으로는 PSK를 조금 추천드리겠고 전공정보다는 차라리 후공정 업체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후공정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은 만큼 뭐 지금 제가 뭐 일일이 뭐 다 열거할 수는 좀 없고 좀 일단은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러면은 뭐 같이 이제 주가가 뭐 어느 정도 패턴이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셔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단기 관점에서 접근할까요? 단기 관점은 국내 주식시장 랠리 나오는 하는 같이 반도체주가 저는 당분간은 주도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최현주 전문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후공정 장비 쪽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는 반도체 관련 섹터 이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나올 때 매수 관점, 그리고 중기적인 매수는 지금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